자, 혹시 저작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저작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주자라는 게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게 바로 저작권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유튜브의 영상이나 아니면 각종 콘텐츠에 들어가는 글,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땐 원래는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는 게 원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직접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또는 직접 블로그 글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 저작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작물 때문에 아무 영상이나 또는 아무 자료나 쓸 수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작권이 풀려 있는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는 것부터 가볍게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공유 저작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공유마당, 공공누리, 그리고 유로피아 이런 데들이 공유 저작물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마당을 들어가면요,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저작물들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상이 필요하거나 음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진이 필요할 때 공유마당에 있는 사진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진의 경우는요, 거기보다는 많이 찾게 되는 곳이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예요. 32페이지. 자, 그러면 인터넷을 잠깐 들어갈게요.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잠시 네이버를 가볼게요. 네이버에 접속을 한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픽사베이 이렇게 하고 엔터 쳐볼까요? 그러면 픽사베이라는 사이트를 찾아줘요. 근데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거는 그냥 블로그 글이니까 이거 말고요. 그 밑에 보면은 2.6 밀리언 플러스 해서 적혀 있는 거 있죠. 이 웹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픽사베이 사이트로 들어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적을 때는 이 검색란에다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제에서는 강아지를 적었는데 한번 강아지 쳐볼까요? 지금은. 그러면 여기 검색란에다가 강아지라고 적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픽사베이에서 강아지를 찾아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위쪽에 있는 이 강아지들은요, 스폰서 이미지로 무료 이미지가 아니라 유료로 제공되는 이미지인 거고요. 요거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은 다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고 이 위에 것만 아니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클릭해 보면은 해당 사진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진을 내가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고자 할 때는 여기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몇 회 몇으로 내가 저장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나옵니다. 일단 640에 426은요, 특별한 제약 없이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280이나 1920과 같은 회원 가입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빠르게 한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1280이나 1920 이런 사이즈의 경우는요, 로봇 인증을 거쳐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다운로드를 못 받고 매 사진들마다 로봇 인증을 한 번씩 다 받아야 되다 보니까 한두 개 사진 받을 게 아니라면은 가입해서 쓰시는 게 좋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 요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요 이미지 사이즈가 제일 크죠? 얘가 이제 원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하셔야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떤 정도의 사이즈로 우리가 다운받아서 쓰시면 좋으냐면 여기 세 번째 또는 두 번째 있는 이런 사이즈가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모니터 쓰는 게 19인치 이상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1920 사이즈가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좀 적당한 사이즈다 라고 보이고요.
해서 해당 사이즈를 선택을 하신 후에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게 된다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받을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경로에다 저장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받아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운로드 폴더로 받아지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러고 내가 만약에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바탕화면에 새 폴더를 누르시고 폴더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한번 적어볼까요?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폴더를 만든 후에 따다. 그러고 파일 이름을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됐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바탕화면에 제 이름의 폴더가 생겼을 거고요. 이 폴더 안을 더블 클릭해보면 아까 받은 사진이 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강아지 사진도 또 받아볼게요. 자, 여기 사진을 받았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코커 스패니엘, 뭐 강아지, 애완동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 관련 키워드들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스폰서 이미지는 역시 무료 이미지가 아니라 다운받았을 때 금액을 내셔야 되는 이미지고요. 옆에 관련된 이미지들은 다운받을 때 돈을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이미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 이런 사진을 또 다운받겠다라고 한다면 클릭. 그럼 이 사진이 또 나왔죠? 그럼 무료 다운로드 해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또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경로는 바탕화면에 내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폴더를 열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지금 저는 로그인이 돼 있어서 로봇 인증이 뜨질 않았는데요. 제가 잠깐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자, 아까처럼 강아지를 쳤고요. 검색을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강아지 사진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해 보죠. 일단 네, 뭐 이런 사진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내가 받고자 하는 사진을 클릭하시고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서 네,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을 받을 땐 이렇게 로봇 인증이 뜨게 됩니다. 로봇이 아닙니다를 체크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 퍼즐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그림 퍼즐을 맞춰주시면 다운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매번 그렇게 그림 로봇 인증을 하기가 불편하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놓고 나서 만약에 다운을 받으면은 그런 로봇 인증을 받지 않고 로봇 인증을 일일이 할 필요 없이 다운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진들 한번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다운 받아 보세요.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픽사베이가 요 책엔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른 사이트 한 군데 더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이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제가 이번에는 언스플래시라는 사이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스플래시도 이미지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인데요. 막상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봤었던 픽사베이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외국 사이트다 보니까 이 언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적어야지 찾아진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작성해서 보면은 이렇게 무료 이미지들이 찾아져요. 요거는 이제 포토스탁 이미지고, 요 밑으로 내려보면 언스플래시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이미지들이죠. 보시면은 픽사베이보다 사진의 퀄리티가 조금 더 좋죠. 네, 그래서 요런 사진을 내가 다운받겠다 하시면은 클릭하시고, 여기 다운로드 프리 옆에 세모를 눌러서, 요 화살표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선택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되세요. 얘는 로봇 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쉽게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지만, 단점으로는 검색하실 때 한글 검색이 안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단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언스플래시도 한번 받아보세요. 자, 이번에 볼 거는 뭐냐면 37페이지가 되겠죠. 우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를 좀 전에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무료로 제공이 되는 음악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튜브에 보시면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음악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퀄리티도 괜찮고 무료이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유튜버들도요, 거기 있는 음악을 가지고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악을 한번 받아볼게요. 가급적이면 크롬 브라우저가 좋긴 한데 이 엣지 브라우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 부분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눌러서 로그인을 좀 해주세요. 본인 그 아이디 비밀번호, 구글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세요. 요 버튼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거 혹시 보이세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는요, 어떤 그 채널에 대한 어떤 알림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옆에 대시보드 콘텐츠에서 있는 부분에서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오디오 보관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디오 보관함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신 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음악을 들어보고 싶으실 때는 이 옆에 오디오 재생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음악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이렇게 일일이 다 듣지는 않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떻게 찾느냐. 일단은 여기 옆에 보면 필터링이 있죠. 이 필터링을 눌러보시면은 어떤 걸로 찾을 거냐 이렇게 떠요. 그럼 유튜브에 무료로 제공되는 음악 중에 내가 찾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그 음악명을 적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음악명을 모르지만 어떤 장르별로 찾고 싶다면 장르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그럼 장르랑 분위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장르는 어린이, 그리고 또 눌러서 분위기는 밝은 분위기, 행복한 분위기를 찾고 싶어요. 이렇게 고르고 적용을 하면은 그에 관련된 음악들만 나와요. 그럼 이렇게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되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 어디선가 좀 많이 들어봤다 싶은 노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긴 해요. 많이 들어보셨던 노래죠. 자,
노래를 만약에 다운받겠다라고 한다면 옆에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가 원하는 데 저장을 해두시면 되세요. 저는 보통은 음악 같은 경우는 여기 음악 폴더를 선택해서 여기다 다운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찾을 때 헤매지 않고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단 한다기보다 내 폴더 안에다 받을 거니까요. 바탕화면에 좀 전에 만들었던 폴더를 선택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할게요. 자, 몇 개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걸 나중에는 다운을 받아 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들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어폰이 있으니까 이어폰을 꽂아서 들어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어폰 필요하신 분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돈 안 받아요? 네, 무료예요. 네. 들어보시겠어요? 안 되면 제가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아무거나 거기 눌러서 들어보세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까요? 여기 나오세요? 한번 이어폰 일단 들어볼까요? 안 들어보세요? 네, 상관없어요. 그럼 마음에 드는 음악들 몇 개만 꼭 보시고 다운 받아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유튜브의 음악을요, 좀 밝은 음악을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행복 뭐 이런 쪽에서 음악 찾으시면은 아마 들어보셨던 음악들이 꽤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이제 저작권이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악을 사실 밑에 깔는 것도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에는 음악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무료로 제공되고 그리고 품질도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들어보셨죠? 이것도 그럼 다운로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 나중에 이런 음악 받을 때 일일이 받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받냐면요. 일단은 제가 유튜브에 가서 먼저 검색을 해서 부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간다라고 했을 때 유튜브에서 뭐 유튜브 무료 음악 이렇게 쳐보시면은 유튜브 무료 음원들 괜찮은 것들만 모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보시고 괜찮다고 뽑아놓으면 됩니다. 괜찮은 거는 이름을 적어놔요. 그러고 아까 그 필터 있는데 검색창 있었잖아요. 거기다 적어서 쓰시면은 내가 딱 들었던 이거 진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음원들만 쏙쏙 뽑아서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들어보기가 좀 번거로우실 때 이렇게 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찾아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거든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스탬프를 적어놨죠. 그러면 내가 이 음악을 들어보겠다면 딱 그 부분에 가서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음악은 적어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아까 그 찾는 곳에서 찾아주시면은 아마 음악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다운받고 있어요. 자, 음악 다운받는 거는 이렇게 보았는데 39페이지 조금 더 보기에 보면요. 여기 말고도 벤사운드나 뮤팟과 같은 음악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실 분들은 벤사운드나 뮤팟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한 장 넘겨서 챕터 7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컴퓨터로 옮기기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린다라고 한다면 또는 블로그에다가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서 작업을 하셔야 되실 거예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USB 케이블을 직접 꽂아서 연결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샌드 애니웨어라는 앱을 사용해서 무선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스텝 1에서 나온 거는요. USB 케이블을 연결해서 컴퓨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옮기는 방법인데요. 보통 내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각각의 이제 경로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 내가 핸드폰으로 직접 사진을 찍은 파일이 저장되는 경로는 DCIM의 카메라라는 폴더로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카톡으로 보내준 사진을 다운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픽처스 폴더의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시면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몇몇 분들은 많이 아는 내용일 텐데요. 그래도 한번 연습 겸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 이제 샌드 애니어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USB 케이블이 좀 필요로 하실 텐데요. 내가 만약에 USB 케이블을 가지고 컴퓨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옮기실 때는요. USB 케이블이 일단 필요해요. USB 케이블은 데이터 전송용 케이블이 있고 그냥 충전용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케이블을 꽂았을 때 충전만 되고 전송이 안 된다면 그건 아마 데이터 충전용 케이블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마 전송용 케이블이라 한다면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다이소에서 팔고 있을 테니까 혹시 집에 없으신 분들은 구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폰에다가 USB 케이블을 꽂고 컴퓨터랑 연결하면 이렇게 컴퓨터에 이제 연결이 들어가요. 이때 내 핸드폰이 만약에 잠금 화면이 걸려 있다면 안에 있는 사진을 가져다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금 화면은 풀어주세요. 자, 일단 연결을 하셨다면 이 작업 표줄 하단에 있는 여기 파일 탐색기라는 곳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내 PC라고 여기 보이죠? 내 PC에 장치 및 드라이브에 내 핸드폰 기종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는 노트 9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기종일 거죠, 그죠? 자, 이 장치 및 드라이브에 있는 내 핸드폰 기종을 따닥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 핸드폰에 이렇게 폰이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핸드폰에 이 폰이라는 건 뭐냐면 내 핸드폰의 내장 메모리예요. 근데 내장 메모리가 적어서 예를 들어서 SD카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메모리 카드 칩을 꽂으신 분은요. 여기 폰하고 카드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니까 그거는 그런 차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마이크로 SD카드는 정말 조그마한 카드예요. 아마 꽂혀 있는지 몰랐는데 카드가 꽂혀 있다는 분은 아마 자녀분들께서 꽂아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잠깐만요. 요 손톱만한 카드 있죠? 요게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합니다. 네. 실제 여기 보면은 몇 기가바이트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보통 이제 블랙박스 같은 데도 많이 꽂혀 있는 게 이 마이크로 SD 카드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꽂혀 있을 수도 있고 안 꽂혀 있을 수도 있어요. 따닥.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폴더들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실제 핸드폰에 깔려 있는 애들인데요. 이걸 왜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찾나 이걸 고민할 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볼 거는 여기 DCIM의 카메라거든요. 자, DCIM은 들어가 볼까요? DCIM은 내가 사진을 직접 찍을 때 들어가는 폴더예요. 그래서 DCIM을 따닥 눌러 들어가시면 여기 카메라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를 따닥 눌러서 들어가시면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닥 눌러볼게요. 따닥. 그러면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제 핸드폰에 사진이 몇 개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좀 많아서 이게 좀 기다리는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799개 항목이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대요. 여기에서 얘네들 이제 사진이고요. 요건 이제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컴퓨터에 옮겨 놓을 영상 또는 사진을 클릭하시고 여기까지가 제가 요 립스틱, 립싱크 이런 거 뭐라고 하더라? 립글로즈 같은 거 요거 산 거를 제가 찍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 사진을 선택하고 요 끝번째 사진은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진들이 모두 선택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몇몇 개 떨어져 있는 사진들을 선택하실 때는요. 컨트롤을 누르시면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진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만약 선택을 풀 때도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을 다시 하시면 선택이 풀려요. 다시 우리 파일을 선택할 때 첫 번째 사진은 그냥 클릭하시고요. 끝번째 사진은 Shift를 누르고 있으면서 클릭하시면 연속된 사진들이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복사가 되었고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본인 이름 폴더 아까 만드셨었죠? 여기에 들어가서 기왕에 사진이 여러 개니까 내가 여기다가 폴더를 만들겠다면 새 폴더를 만드셔도 돼요. 여기다 그냥 붙이겠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찍은 사진들을 복사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겁니다. 드래그해서 바탕 샌드 애니웨어는 우리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전송을 할 수 있는 전송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좋은 점은 USB 케이블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쉽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컴퓨터로 옮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진이나 동영상 외에도 다른 것들도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은 어디서든 샌드 애니웨어를 옮기는 게 가능해요.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옮기는 것도 되고 핸드폰에서 노트북으로 옮기는 것도 되고 노트북에 있는 사진이나 어떤 자료를 핸드폰으로 옮기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 샌드 애니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기기에 샌드 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컴퓨터에 샌드 애니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러 가볼게요. 자, 샌드 애니웨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일단 인터넷을 좀 들어가 주시겠어요? 그리고 네이버에다가 그냥 샌드 애니웨어라고 적어주세요. 샌드 애니웨어. 자, 이렇게 적어보시면 샌드 애니웨어 대용량 파일 전송이라고 뜹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샌드 애니웨어 사이트로 들어가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샌드 애니웨어 사이트에서도 파일을 보내거나 받는 게 가능하세요. 근데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하실 때는 샌드 애니웨어에서 그냥 바로 보내거나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자주자주 이 컴퓨터에다가 파일이나 동영상을 다운받는 경우가 있다면 매번 이렇게 웹사이트를 찾아와서 받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다운로드라는 이 버튼이 있어요. 여기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윈도우용 다운로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위쪽에 보니까 샌드 애니웨어 셋업.exe라고 되어 있죠? 이 exe는 실행 파일을 뜻해요.
그래서 열기를 누르시면은 샌드 애니어를 설치하는 설치 프로그램이 열릴 거예요. 자,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라고 뜰 건데요. 여기서 얘를 눌러주시면 샌드 애니어라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게 뜹니다. 뭐 다른 거 고르시거나 할 거 없이 그냥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그 다음 설치를 누르시면 샌드 애니어가 설치가 될 거예요. 다만 집에는 샌드 애니어가 아예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경고창이 뜨지 않지만요. 저는 블로그 과정을 할 때나 아니면 몇몇 가지 이제 컴기초 과정 할 때나 이럴 때도 샌드 애니어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자리 샌드 애니어가 설치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고가 뜬 거고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경고 뜬 거는. 집에서는 안 뜰 거예요. 그리고 이 녹색 바가 이 끝까지 갈 때 동안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요. 샌드 애니어가 설치가 완료가 돼요. 이게 PC 버전의 샌드 애니어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마침을 누르게 되면은 설치 완료가 돼서 샌드 애니어 창이 뜰 거예요. 이따가 활용할 창인데 지금은 닫으셔도 됩니다. 창 닫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창을 닫아보시면 바탕화면에 샌드 애니어 버튼이 생겨 있을 거예요. 이따 이거 이용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핸드폰에도 샌드 애니어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샌드 애니어를 핸드폰에서 또 검색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플을 설치하려고 한다면은 즉 핸드폰에서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가셔야겠죠. 자, 일단 내가 뭔가를 설치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단 핸드폰에서는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플레이 스토어의 검색창에다가 샌드 애니어라고 적어 볼게요. 그러면 샌드 애니어가 이렇게 보이고요. 눌러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세요. 자, 저는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열기가 뜨는데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은 설치라고 뜰 거예요. 눌러서 설치를 좀 해주세요. 자, 설치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안 되세요? 자, 이렇게 창이 떠요. 지금 제가 샌드 애니어를 들어온 화면인데요. 최근 사진, 비디오, 오디오, 앱, 연락처, 파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지금 내가 여기 최근에서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시면은 그 최근에 있는 미디어들, 아까 전에 제가 옮겨놨던 거 이런 게 좀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사진으로 가면 사진들만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카카오톡으로 다운을 받았던 아니면은 내가 직접 사진을 찍었던 얘네들이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그 날짜에 있는 걸 다 선택해 올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체크를 해서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사진이 있을 때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들만 체크하겠다. 그런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 저는 이 떡볶이 사진으로 해볼 건데요. 여기서 내가 체크할 것들을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원하는 사진들을 체크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예전에 학원생이 여기 떡볶이가 맛있다 그래서 한번 사 먹어봤었거든요. 맛있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더니 몇 개 선택됨 이렇게 보이죠? 물론 사진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진과 비디오가 있다면 비디오로 가서 몇 가지 더 선택하셔도 돼요. 제가 일단 애기 사진 한 개만 가져와 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보내기를 누르시면은
핸드폰에서 난수 코드가 떠요. 이렇게 뭐 13035 884 이렇게 전 떴네요. 여러분들 거도 난수 코드가 뭔가가 떴을 거예요. 요거를 컴퓨터에 있는 샌드 애니웨어에서 이 밑에 받기라는 부분에 키 입력 있죠.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인증 기간 안에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안에 입력만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20개의 파일 그리고 몇 메가바이트를 가져올 건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받아지는 폴더는 다운로드 폴더로 받아지는데 내가 폴더의 경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폴더 모양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경로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탕화면에 아까 만들었던 저는 이수정 2라고 만든 폴더를 열어서 여기다 새 폴더를 보관하고 싶어요. 이 폴더 이름에다가 핸드폰 사진이라고 예를 들어 작성하고 폴더 선택을 한다면 여기 경로가 지금 선택한 경로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바로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20개 파일을 받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고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전송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인터넷이 만약 잘 되는 환경이면은 빨리 다운이 받아질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느릴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파일을 다운받는 게 가능하세요. 지금 빨리 받아지는 거 보이시죠? 속도가 그렇게 느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받으셔서 활용하시기에는 괜찮으실 거예요. 한번 다운 받아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받을게요. 파일 이름을 갖다가 다운받아 받기에다가 넣어야 되나? 아까 숫자를 넣어야 되나? 숫자요. 잘 되시거든 반대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문서 같은 걸 옮기는 것도 샌드 애니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요거 잘 됐는지 한번 제가 돌아다니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다운 받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간단히 두시고 보셔도 돼요. 샌드 애니어 말고 갤러리에 보시면 사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카메라에서 내가 이런 사진을 옮기고 싶어요. 이 풀 사진인데 이걸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공유가 있고요. 이 공유를 눌렀을 때 샌드 애니어가 이렇게 공유에 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골라서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아까 컴퓨터에 있는 샌드 애니어에다가 받기에다가 이렇게 적고 확인하시면 돼요. 또는 여기 QR코드 보이죠? 이거를 이거는 지금 핸드폰에 옮기는 거니까 안 되겠다. 만약에 다른 핸드폰이면 QR코드를 찍어서도 옮길 수 있어요. 자, 확인. 그러면 어디에 받을 거냐 이렇게 뜨는데 처음 경로는 다운로드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받고자 하는 경로 예를 들어 바탕화면에 아까 제가 만든 수정2 폴더에다가 선택해서 받겠다라고 해서 여기 저장을 누르시면요.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굳이 샌드 애니어가 깔려 있으니까 샌드 애니어라는 프로그램으로 실행해서 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갤러리에서 바로 전송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샌드 애니어는요. 되게 간편하게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어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제 핸드폰 화면이니까 여기다 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게 샌드 애니어에다가 파일을 옮길 때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샌드 애니어를 통해 핸드폰으로도 옮길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샌드 애니어를 열어보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이건 이제 제 인터넷 화면, 지금 화면이에요. 컴퓨터 화면. 여기에서 폴더나 아니면 어떤 파일, 내가 옮기고자 하는 파일이 있다면 해당 파일을 끌어다가 여기다 넣는 거예요. 만약에 폴더가 있어서 이 폴더를 끌어다 놓겠다. 예, 마찬가지로 폴더를 넣으시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 자체들이 마찬가지로 전송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 핸드폰에서는 이제 샌드 애니어로 가서 샌드 애니어로 가서 여기 적혀있는 이 주소를 받기를 누르는 거예요. 여기 받기를 눌러서 키 입력을 하면은, 그러고 받기 버튼을 누르면 반대로 컴퓨터에 있는 사진을 또는 컴퓨터에 있는 어떤 문서나 동영상 같은 거를 핸드폰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어렵지 않게 옮길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이후에 이제 미리 캔버스라는 걸 배울 거거든요. 그럼 미리 캔버스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내가 핸드폰으로 올리고 싶다든지 내 로고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바로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샌드 애니어라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아까는 폴더 자체를 옮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폴더에 사진들이 들어있다면은 갤러리에서는 그 폴더명으로 아마 갤러리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전송이 됐으니까 제가 한번 갤러리로 가볼게요. 네, 여기 동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들어온 거 확인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단건의 어떤 파일들을 옮기게 됐을 때는 샌드 애니웨어라는 그 이름으로 폴더가 생겨서 사진이 들어가게 되고요. 동영상이나 사진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폴더 자체를, 요 동영상 제작을 아까 끌어다 넣은 거잖아요. 그렇게 끌어다 넣었을 때는 그 폴더명으로 갤러리에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옮겨져 있는 사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래서 실제 핸드폰에서 컴퓨터로 자료를 옮길 때도 가능하고, 반대로 우리가 자료를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핸드폰으로 옮길 때도 이 샌드 애니어를 쓰시면 USB 케이블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쉽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요. 질문 있으신 분 일단 질문 받는 걸로 할게요. 자, 인터넷을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 미리 캔버스라고 해서 알집 만든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그냥 네이버에다가 적을게요. 네이버 여기 검색창에다가 미리 캔버스. 자, 이렇게 적어보시면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가 나옵니다. 자,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미리 캔버스 사이트가 들어가 줄 거예요. 여기 지금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잠시 로그아웃해서 보여드리면요. 요렇게 떠요. 로그인하기 옆에 5초 회원가입 눌러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름하고 이메일 비밀번호를 적어서 회원가입 하셔도 되지만 요거보다는 아마 밑에 소셜 계정으로 가입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구글이 편하신 분은 구글로, 아니면 네이버가 좀 더 편하실 거면 네이버로 한번 가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더 편할까요? 마음에 드시는 걸 눌러서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이 됐는데요. 로그인이 돼 있을 땐 이렇게 뜰 거예요. 저는 이 자리가 제 컴퓨터고 저만 사용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유지를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리는 각각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앉을 수도 있는 공용의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로그인을 유지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선택을 해주시고 나서는 이런 식의 어떤 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 그림들이 있는 건 제가 미리 캔버스에서 디자인 작업을 한 것들이 보이는 거고요. 처음 가입해서 들어갔을 때는 여기 공용 그림이 있을 거예요. 뭐 좀 귀여운 미리 캔버스 그 캐릭터가 있고 뭐 그림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뭐 그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확인한 후에 디자인 만들기 부분 설명할게요.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디자인을 제작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밑에 쭉 내려보시면요. 웹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리젠테이션, 문서서식, 인포그래픽,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이런 각각의 사이즈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콘텐츠에는 어떤 사이즈를 줘야 될지 사실 다 외우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미리 캔버스가 좋은 점은 예를 들어 내가 인스타그램에 어떤 게시물을 만든다 또는 어떤 로고를 만든다 했을 때 그 해당 그 부분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예를 들어 피드 게시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된다면 그 사이즈로 딱 조절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사이즈로 제작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만약에 내가 어떤 치수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기 위쪽에 보시면 치수를 입력받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직접 적어서 적용을 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어떤 출력물을 얻는 것도 가능하세요. 웹용과 인쇄용이 있어서 내가 인쇄를 했을 때 만약 명함을 만들겠다 그럼 명함이나 현수막 같은 사이즈로 제작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웹용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찾아서 넣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지금은 제가 인스타그램에 새 피드 게시물을 눌러 놓은 상태고요. 보통 인스타그램은 1:1 사이즈의 그림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화면은 1:1 사이즈로 나와 있을 거예요. 책에서는 얘가 당연히 유튜브 책이다 보니까 채널 아트가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해보고요. 일단은 제가 이걸 눌러봤더니 이 옆에 좀 볼까요? 템플릿이라는 곳에는 제가 눌렀던 사이즈에 맞는 소셜미디어 정사각형 사이즈의 템플릿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눌러주시면은 해당 템플릿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얘가 이렇게 유료가 생기긴 했네요. 프리미엄 템플릿이라고. 드디어 이제 조금씩 유료가 생기는군요. 자, 이 왕관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들은 무료는 아니고 유료고요. 왕관이 없는 것들은 무료로 쓰실 수 있는 템플릿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템플릿을 꼭 눌러주시면 디자인이 불러와져서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어떤 요소를 수정할 때는 해당 요소를 선택을 하시고 뭐 더블 클릭하고 적는다든지 만약 이쪽에 있는 양파가 필요 없으면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른다든지 이 템플릿에서 편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용돈 박스 예약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용돈 박스 대신에 뭐 생일 선물 예약 오픈으로 바꿔가지고 만약에 이게 플라워 용돈 박스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을 지운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는 게 디자인도 일단은 한국적이고요. 그리고 무료로 제공이 된다라는 게 일단 좋은 점일 것 같아요. 필요한 요소들은 추가할 수도 있고 지우시는 것도 가능하고 내용을 편집해서 쓸 수 있는 걸 미리 캔버스라고 합니다. 자,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요소들을 좀 안내를 드리고 오늘은 마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을 새로 열게요. 자, 여기 파일 눌러보세요. 파일에서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어떤 사이즈로 만들 거냐라고 뜨는데 이번에는요. 내가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에 프로필 사진으로 넣겠다. 이렇게 누르시면은 네이버 블로그의 프로필에 적당한 사진 사이즈로 얘가 또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나오는데 템플릿은 아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옆에 있는 메뉴들을 이제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작업 공간이라는 곳은 뭐냐면요. 요거는 제가 이전에 미리 캔버스를 사용을 해서 저장을 했었던 디자인들이 있겠죠. 이런 디자인들을 가지고 와서 편집을 할 때 들어가는 게 작업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목을 적고 저장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내가 작업했던 것을 제목을 적어서 저장을 해 놓게 되면은 그 해당 그 디자인을 가져와서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업로드를 좀 볼게요. 여기 업로드 보이시죠? 여기 한번 눌러 보실래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미리 캔버스에 있는 사진을 우리가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 아까 전에 핸드폰으로 옮겨놨던 사진을 이 미리 캔버스라는 공간에 업로드해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로드해서 내 파일 업로드 한번 눌러볼까요? 그런 후에 아까 전에 만들었던 바탕화면에 제 이름 폴더로 가서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사진이 가져와지는 거예요. 사진만이 아니라 동영상도 가져다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파일 업로드라는 건 내가 찍은 사진들 그런 것들을 미리 캔버스에 가져와서 작업에다가 붙여서 이용을 할 때 그때 이 업로드를 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내 파일 업로드 한 번씩 해보시고 잘 되신다면은 뒤에 있는 사진 또 설명드릴게요. 줄여야 된다고 나왔는데요. 줄여야 된다고 떴어요? 자, 우리가 사진 가져온 거는 끌어다가 이렇게 옮기시면은 사진을 우리가 가져다가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해서 배치하시거나 필요 없으실 땐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르시면 쉽게 제거도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업로드 말고 그 밑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이라는 곳에는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작권이라는 게 있고 실제 이 저작권이 풀려있는 이미지를 찾기가 어려운 반면에 이 미리 캔버스의 사진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물론 얘만 따가지고 가져오는 건 이제 안 되고요. 어떤 모양 이제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거에는 미리 캔버스가 저작권 없이 풀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학원이니까 예를 들어 학생 사진을 좀 가져오고 싶다 또는 강사 사진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에서 사진 검색에 만약에 학생 이렇게 해서 적으면 학생 사진들이 보이죠? 그럼 얘를 이렇게 눌러서 가져오고 크기를 조절해서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대로 모델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저작권이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지만 미리 캔버스에서는 이게 풀려 있기 때문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왕관은 못 쓰세요, 지금. 네, 왕관은 유료예요. 자, 사진을 이렇게 올려서 클릭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불투명도나 필터를 조절해서 다른
약간 보정을 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정도 얘기하고요. 직접 조정에 가면 밝기나 대비를 직접 보정해서 쓰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얘는 일단 이대로 놓고 요소를 가볼게요. 요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일러스트나 어떤 도형 이런 것들을 그릴 때 쓰는 걸 요소라고 합니다. 아까 사진은 진짜 사진이 이렇게 뜬다라고 한다면 요소에서 제가 학생을 찾아본다면 이렇게 학생 그림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요소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이 가지고 와졌고 이런 걸 가져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고 쓰시는 거예요. 이 요소를 클릭해 보시면 필터 효과와 직접 조정을 마찬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요소 같은 경우는 얘를 클릭해 보면 색상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은 사진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활용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요소라는 거는 약간 그래픽, 벡터 그래픽적인 어떤 효과가 있다면 사진은 그냥 일반 사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아이콘이나 조합, 애니, 동영, 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형을 그릴 때는 이런 도형에서 내가 맞는 도형을 골라서 그릴 수가 있기도 하고요. 선이나 프레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프레임은 뭐냐면 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동그란 원 프레임을 놓고 여기다가 아까 업로드해 왔던 사진을 끌어다가 넣는다면 이 안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서 나타나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이용하면 그럴싸한 그래픽 화면을 만들 수가 있죠. 프레임 안에 사진을 수정할 때는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배치를 맞춰주시면은 프레임 안에 있는 사진을 수정해서 두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이런 게 프레임이라고 해요. 자, 요소에서 차트는요, 이런 차트 모양이 나오는데 우리가 간혹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하실 어떤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파이나 도넛, 가로막대 또는 선형과 같은 차트들을 활용하실 거예요. 이런 거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나오고 데이터를 직접 적어서 차트를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의 경우도요. 표로 가보면은 여러 가지 이런 표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표를 누르면 표가 나오고 실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쓰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표나 차트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런 요소에서 가져다가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글씨를 적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글씨는 요 밑에 텍스트가 글씨예요. 그래서 텍스트 추가에 있는 제목이나 부제목, 본문 텍스트 중에 골라서 적으실 수도 있고요. 밑에 레이아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러한 레이아웃을 골라서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냥 글씨를 적는다면 저는 이 제목 텍스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나오고 여기다가 미리 캔버스 연습이라고 제가 적은 후에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져다가 놓으면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배치할 수가 있고 글씨를 선택했을 땐 글씨에 대한 이런 속성도 고를 수가 있어요. 되게 예쁜 글꼴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고 자주 쓰는 거는 옆에 별표를 눌러서 저장을 해 놓게 된다면 다음에 쓰실 때 그 별표가 있는 글씨들 중에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글씨 크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글씨 크기로 작성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요건 진하게, 얘는 기울임, 얘는 밑줄, 여기는 취소선, 윗참자, 아래참자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글상자를 찍어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표시랑 바가 하나 보이는데요. 이 바는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서 글상자의 너비를 맞추는 거고 이 동그라미는 글씨 자체의 크기가 이렇게 조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글씨의 정렬 방식이고요. 불투명도는 글씨의 투명도 정도. 그리고 글자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배경 색깔도 채워서 넣을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글자 조정에 가면 행간이나 자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글자를 떨어뜨리거나 붙이거나 아니면 글씨가 여러 줄로 돼 있을 때 그 줄과 줄 간의 어떤 간격을 조절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평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높이에 대한 너비 비율을 장평이라고 하는데요. 장평을 조절하면 글씨를 뚱뚱하게 또는 날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외곽선은 글씨에 테두리를 주는 건데요. 외곽선 색깔을 고르고 두께를 설정해 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 부분의 텍스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서 글 쓰시는 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림자는 이렇게 그림자를 넣는 거고 방향이나 불투명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라디언트는 이 글씨 안에 그라디언트를 넣을 때 물론 여기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라데이션이 있는 멋있는 글씨를 만들 때 쓸 수가 있죠. 곡선은 글씨를 이렇게 둥글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예를 들어 이 원에다가 테두리를 둥글려서 글씨를 적는다든지 할 때 쓸 수 있겠죠. 테마. 테마는 여기 그림이 있을 때 해당 그림을 테마를 이렇게 바꿔서 설정을 해줄 때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느낌인데도 다른 느낌의 어떤 작품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라는 게 들어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미리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동영상이나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검색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굉장히 기능이 많죠. 무료 프로그램인데도 이 정도로 기능이 많고 여러 가지 요소와 사진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툴이고요. 최근에는 조금 아쉬운 게 템플릿에서 유료 버전이 좀 생겼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료 버전이 절대로 이쁘지 않게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버전을 선택하셔서 바꾸셔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만약에 만들었다면 여기서 만약 카드뉴스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가 복사가 돼서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페이지를 복사하는 기능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뭐 인스타 같은 데다가 어떤 홍보를 할 때는 동영상이 이렇게 확 눈에 띄는 게 일반적인 그림보다 눈에 띌 거거든요.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서 저장을 동영상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작업하실 때 보다 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진짜로 활용을 해서 우리 블로그를 좀 꾸며보고자 하거든요. 우리 블로그에 프로필 사진이 지금 없고요. 그리고 타이틀이 없잖아요. 그런 타이틀과 프로필 사진을 여기서 한번 다음 시간에 제작해서 올려보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